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가인 문경민 선생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교권 추락,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문경민 선생님은 21년차 교사이기도 하지만 작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소설 지켜야 할 세계로 13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문경민 선생님은 교사로서 또 작가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과연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지금 들어보시죠. 문경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작가님으로 모셨다가 선생님 얘기만 계속 네. 교권 침해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런 부조리가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학교는 그 사회의 어떤 거울, 축소판 같은 데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결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 하나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 그렇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학교도 바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결론은 사회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벙벙한 얘기로 이제 결론을 내주셔서 네. 아주 실망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네, 그게 그렇죠. 결국 사회가 학교에 투영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또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도 어제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교사 문경민이 아니고 네. 소설가, 작가 문경민으로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제13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소설이 지켜야 할 세계. 네. 이 상 되게 유명한 상인데. 네. 이거 상금도 세던데. 네. 상금도 7천만 원? 예,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돈 갖고 뭐 하셨어요? 빚을. 네. 아무튼, 네. 이 지켜야 할 세계. 배경은 좀 학교죠. 주인공이 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배경도 학교이고, 그리고 주인공도 60대 여자 국어교사인 것도 맞지만, 하지만 그 학교라기보다는 그 윤옥의 삶, 그 주인공, 윤옥의 삶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윤옥이 아니고 윤옥 그 인물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도 교사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작가신 거죠? 예, 그렇죠. 그냥 소설가. 예, 소설가신 거죠? 예, 입니다. 되게 그 교사 소설가라는 게 좀 못마땅하신가 봐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있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저를 보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교사 문경민은 교사 문경민이고 그리고 소설가 문경민은 별개인데. 소설가 문경민인데, 근데 사람들은 다 연결해서 보죠. 교사 소설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설 썼네 이렇게. 네. 저 그거 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문경민이 않습니다. 쓴 건데 소설가 문경민이 쓴 건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소설 썼다고. 네, 저 7년차 소설가입니다. 네, 나이 40에 등단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학교에서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도 되게. 글은 언제 쓰세요, 네. 그러면? 글은 주로 이제 저녁 때나 밤, 그 시간에 쓰고요. 학교에는 지금 지장을 안 주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저 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 아, 네. 좀 이게 뭐 이번 첫 작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걸 한 7년 동안 쓰시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여러 작품들로 또 상도 받으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네. 소설로서는 이게 몇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소설로서는 3번째 소설이고요. 그동안 이제 완성했던 이야기, 뭐 고학년 장편 동화라든가 좀 뭐 청소년 소설 이런 걸까지 다 합하면 한 10몇 권? 오, 중견 작가세요? 7년 차 중견 작가. 한 회사 직급으로 따지면 이제 과장 정도. 과장은 네. 높죠. 아, 네. 여기 제목에 지켜야 할 세계는 뭘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원의 방식.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윤옥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세계라는 것은 크게 3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동생, 그러니까 장애가 있던 자기 동생과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인 이제 수연이라는 등장인물,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등장하는 내가 담임하고 싶은 학급, 내가 하고 싶은 수업, 네, 이것들이죠. 네. 아주 이 소설은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왜냐면 이 소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요소들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아주 잘 알 수밖에 없죠. 일단 학교가 배경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장면들도 등장하고 그것은 이제 저의 일이니까요. 다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소설의 이제 주요 소재 중에 하나였던 그 동생의 장애 그것도 역시 저희 딸아이가 자폐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저의 정체성은 그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 가정의 아빠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소설가 문경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 문경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 문경민의 세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잘 썼어.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 맞아. 그리고 이게 나의 지켜야 할 마음이었어. 세계네. 네, 맞습니다. 아빠의 자리, 또 교사로서, 소설가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세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해요.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였던 소설이기도 하지만. 7년이나. 네. 물론 이제 7년 내내 쓴 건 아니고요. 7년 내내 쓴 건 아니고, 일단 완성한 다음에 다시 시간 지났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세우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완성에 이르게 된 거죠. 예. 그 장장 이제 7년에 걸쳐서 이제 쓰신 건데, 이 대략 줄거리를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이 소설은 그 주인공 윤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60대 여자 국어교사인 윤옥의 삶을 다룬 작품이고요. 일단 무슨 느와르라든가 아니면 뭐 범죄라든가 이런 뭐 추리소설이라든가 그런 느낌의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장르를 얘기하자면 이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은 이제 윤옥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윤옥한테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영이라는 아이의 학급을 담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이어나가는 것. 요게 있었는데요. 근데 관리자들과
그 학부모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윤옥의 수업이 다른 교사들과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수업이 입시와는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달라, 수업을 그렇죠. 해달라. 그러니까 최소한 내신 대비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호흡을 다른 교사들과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옥은 자기의 수업이 있는 거죠. 그 세계를 지켜가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게 그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윤옥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선생님의 지지를 받는 이제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 소설의 어떤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소설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은 그 생각, 그 아이디어는 당사자가 선생님. 예, 그렇죠. 그 생각은 저의 소설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예요. 그 전작이었던 그 훌훌 같은 경우에도 입양아를 다루거든요. 입양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입양 가정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소설이 되기를 바랐었고. 그들의 공감을 얻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관찰한 사람들이 왈가왈부 쓴 것과는 어떤 이야기를 썼을 때 당사자들은 그게 맞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인 가정의 아빠이기도 한데 근데 가끔 그 장애를 다룬 소설들을 읽을 때마다 이건 아니야.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잘 썼구나, 훌륭하구나 그럴 때도 있지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당사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들, 선생님들이 어떤 대목에서 맞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당신들과 함께 학교에 있는 내가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수업이 소재로 사용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소설 전체가 다루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거 읽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위로도 얻고 용기도 갖고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 보면 요즘 화두가 됐던 그 교권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6년 전에 7년 전에 시작했던 소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게 이 교권 문제가 추미애 관심사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그런 징조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소설가로서는 저의 세계를 오롯이 담아낸 소설을 한 번은 좀 완성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교사로서의 세계. 그렇죠. 교사 문경민으로서의 어떤 제가 본 교육의 세계. 그다음에 장애와 관련된 하나의 세계. 그것들을 투영을 해낸 작품을 한 번은 완성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그럼 겁니다. 여쭤볼게요. 네. 원래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되시려면 교대 가야 원래부터 이제 쭉 교대를 생각하셨던 거죠? 네, 교대를 나왔었고 그전에는 소설을 쓸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교대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포부도 있으셨을 테고 내가 이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그때 처음에 꿨던 꿈과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게 좀 그게 좀 일맥상통합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과 막상 20년을 살아보니 선생님으로서 살아보니 그게 좀 일치합니까? 초임 때는 사랑이 많은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임 때 제가 부임했던 곳에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방문도 막 다니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 늦잠 자서 못 오는 애 있으면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가 학교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밥해 먹이고 같이 학교 데려오기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일, 그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일, 네, 이런 것들이 교사로서의 저의 삶의 1순위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시대라든가 뭐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한테 정성을 많이 쏟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 교사로서의 역할만 저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저한테는 아빠라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소설가로서의 역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초임 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불사르듯이 그냥 아이들에게 쏟지는 지금은 못해요. 하지만 그때의 교사 문경민과 지금의 교사 문경민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괜찮으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 되셨네. 그러니까 현실적이 됐다는 발을 디디신. 네, 땅에 발을 디뎠다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미숙했고, 그리고 뭔가 열정에 들떠 있었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노련해진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나태해진 건 아닐까요? 안일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경계를 하지만, 너 혹시 매너리즘 빠진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라고 깔끔하게 대답이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저 자신이 그러면 지금 자기 걱정이 세계를 돼요.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소설은 지금 지켜야 할 세계 막 이런 소설 쓰시고.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련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긴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수업에만 있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학교폭력 다루는 일도 사실은 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이야기 자기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이로부터 들었을 때 그 상상으로 인한 분노가 너무너무 커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저도 겪었고 그리고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을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는 거.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잘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힘들어하게 되는 일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것들을 나는 아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1년차, 그 초임 시절의 저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근데 아까도 매너리즘 얘기하신 게 지금도 막 여운이 남는데. 그 따님의 그 자폐 장애가 있다는 건 언제쯤 아셨어요? 따님 몇 살 때? 한 3살, 4살? 그때쯤에 그 특수교사를 하고 있던 선생님이 저희 딸아이를 보고서는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냥 원래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 키워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첫째 때 좀 많이 유난히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소아정신과에 가서 거기서 나중에 병원에서 가서 진단받아보라는 얘기도 듣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면 그 따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 네. 입장이나 이런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권 관련한 그 사안 있었을 때 같이 그 웹툰 작가의 자녀에 대한 일들도 같이 있었죠. 막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저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측의 마음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이기도 하면서 그 장애인 가정의 아빠인. 그러니까 그 웹툰 작가의 마음이 물론 웹툰 작가인 그분의 가정에서 실수하신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웹툰 작가의 자녀도 장애가 있었나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냥 보통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었으면 만약에 그 가정에 그 웹툰 작가의 가정의 아이가 아이에게 예,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면 비장애 예,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예, 그랬다면 비장애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잘 살았을걸요. 근데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이 자기의 삶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둥켜 안고서는 어떻게든 애를 쓴 거죠. 글쎄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예. 지켜야 할 세계, 이 소설은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네. 장담할 만 하시네. 그렇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교육 문제, 장애 문제,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 방금 얘기하시는 게 다 당사자시네. 당사자시고.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어쨌든 이제 소설이 전 소설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도 소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네. 그 사람을 살리는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거창한 말을 하시나 했는데 네. 예. 결국은 자기 세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 아니,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려면 또 우리가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를 해서. 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해 주고. 네. 서로 지켜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하시기를 이제 학부모와 선생님 간 혹은 또 학생과 선생님 간에 각자의 세계가 있고 각자의 처지, 사정,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네. 그런 게 어찌 보면 이렇게 지켜야 할 세계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가볍게 말을 날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 뒤에 뭔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힘들어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수업을 방해한다라든가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뒤에 나름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교사든 학부모든 좀 가볍게 바라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틀에 딱 갇혀서 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금방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징계의 요구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따른 어떤 그 원망의 말이라든가 질타를 네, 그런 것들이. 작가님이 그리고 질타 이런 단어 바로바로 안 떠오르십니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아이들 그 선생님을 꿈꾸거나 작가를 꿈꾸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뭘 꿈꿔요?
유튜버 이런 겁니까? 아니요. 요즘은 제가 6학년 담임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이들이 좀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요.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섣불리 먹는 게 크게 의미 없다는 거를 아는 애들이 다 좀 눈치채버렸어요. 네. 애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볍게 대통령도 뭐 꿈꾸고 뭐 네. 장군 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 선생님은 네. 이제 교사이자 작가시잖아요. 소설가신데 네. 뭘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요? 저는 왠지 소설가일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희 삶의 터전은 학교에 박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사. 예, 교사라는 정체성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저희 소설가로서의 어떤 역할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서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사예요. 선생님에게 지지를 받고 싶으시군요.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문경민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영역에서 다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이제 지켜야 할 세계 참 한번 읽고 싶네요. 네. 그리고 차제 훌훌 네네. 이 작품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제 오늘 장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칠게요. 네, 소설가 문경민입니다. 예. 끝에는 또 소설가라고 하시네. 교사 문경민. 예, 소설 지켜야 할 세계로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초등교사 문경민 선생님이었습니다.